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비디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카메라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살짝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구름이 어쩌가지고 어떻게든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처음에 봤을 때 크기가 꽤 커서 무게를 걱정했지만 촬영할 때 그립감이 너무 좋아 손이 엄청 편했으며 거기에 추가로 여성분들이 들어도 가볍다고 느낄 정도의 무게감은 큰 DSLR은 무겁다는 고정관념을 지워버리는 아주 좋은 첫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90D의 진가는 해가 진 후부터 제대로 발휘되었습니다. 타임랩스 모드는 배터리와 SD카드 용량 사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퀄리티의 타임랩스를 촬영할 수 있게 해주고 한밤중에 FHD 120프레임 슬로우모션으로 촬영을 할 때도 높은 노이즈 억제력을 보여주며 새로운 센서의 위력을 증명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후 제가 내린 결론은 큰 크기의 크롭바디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무게와 좋은 그립감, 저조도와 FHD 120프레임의 슬로우모션은 앞으로 캐논이 어떤 바디를 출시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높여주는 듯 했습니다. 캐논의 중급기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된 막내지만 막내 같지 않은 스펙의 소유자인 90D 리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채널에서 늘 그래왔듯이 저는 사진보다는 동영상 위주의 리뷰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만약 사진기로서 이 90D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다가 영상을 띄워둘 테니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90D의 바디는 꽤나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은 무거울 것 같다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직접 들었을 때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일이 형한테 한번 들게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가벼워요 되게. 어? 진짜 가볍네? 괜찮죠? 아무래도 제가 20대에 건장한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가지고 테스트 촬영을 진행할 때 함께 있었던 두 분의 여성분들께 한번 이 카메라를 쥐어줘 보았습니다. 여성분이 들었을 때도 무게가 괜찮은지를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90D에다가 1018 렌즈를 달았어요. 이걸 저 두 분께 한번 들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네. 무게 테스트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진짜 가벼워. 이거 의외로 가볍죠? 의외로 가벼워요. 너무 이렇게 들지 마시고 이렇게 들고 찍어보세요. 뭐 하세요? 아, 이게 지금 표현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뭐보다 가볍다 해야 되지? 제가 입는 철인삼종 수트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이분 철인이세요. 우와, 너무 화면이 밝게 나온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지. 우와. 어. 그러니까 크기로 봤을 때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볍죠? 네, 저 딱 이런 종류 카메라가 회사에 있어서 알거든요. 진짜 무거워요. 완전 맞죠? 벽돌인데 너무 가벼워요. 우와, 이거, 아직 이거 못 받은 뭐예요? 사람 많죠? 이거는 뭐예요? 아, 그 360도 카메라인데 지금 다 찍고 있어요. 네? 대박. 우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너무 저 소중한 거라 가지고 이렇게 오늘 두 분, 와우, 저희 칙칙한 채널을. 네. 저희도 칙칙한 채널을 좀 그나마 밝게 바꿔주고 있어요. 결론은 여성분이 들어도 굉장히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무게가 괜찮다는 점. 오두막 3을 들다가 아니면은 제 앞에서 지금 저를 찍고 있는 EOS R을 들다가 이 카메라를 들면요 정말 가볍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마도 실제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립감 때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 손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데 이 손으로도 딱 잡았을 때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디가
그립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립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립감이 손의 피로도를 줄여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손에 안 맞는 카메라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은 떨어뜨릴까봐 조마조마해지고 신경을 더 쓰고 쓸데없이 힘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하루 종일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이 굉장히 피로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90D는 하루 종일 진짜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들고 다녔을 때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손이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캐논을 향해서 염원해왔던 스펙을 드디어 캐논이 넣어주었습니다. 캐논의 DSLR에서 최초로 4K를 크롭 없이 촬영할 수 있게끔 나왔는 바디입니다. 정말 많은 캐논 유저분들이 아마 이 기능을 정말 염원하고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4K보다는 Full HD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다렸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4K로 촬영해낸 푸티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납치범이 뭐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루비 4K로 테스트 한번 하자. 아이고 이뻐라. 하지만 캐논이 정말 작정이라도 했듯이 4K보다 저의 눈을 훨씬 더 많이 사로잡는 기능을 새로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FHD 화질에서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을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정말 제가 염원하고 기다렸던 기능입니다. 4K보다는 이 기능을 훨씬 더 오래 기다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초를 치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정말 아쉽게도 Full HD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때는요, 듀얼 픽셀 AF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뉴얼 포커싱으로 거의 모든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요, 함께 촬영했는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촬영을 하면서 제가 느꼈는 점은요, 확실히 매뉴얼 포커싱이 익숙하지 않다면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매뉴얼 포커싱을 할 때는요, 포커스 피킹이라는 기능을 넣어주어가지고 훨씬 더 수월하게 포커스를 잡을 수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사용해 있는 18135 렌즈 같은 경우는요, 조리개 값이 3.5에서 5.6으로 가변이 되는 렌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크롭 바디에서 F값이 3.5라는 것은 그렇게 낮은 값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F값이 4 정도만 돼도 포커스가 확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매뉴얼 포커싱을 살짝씩만 조절을 해주면은 금방금방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DSLR 최초로 얼굴 인식 AF와 IAF를 탑재를 해주었다는 건데요, 무슨 마술을 썼는지 몰라도 이 뷰파인더를 사용해서 볼 때도 얼굴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영상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했는데 이 기능은 반드시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은 다름 아닌 바로 연사인데요. 장난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스포츠 활동이나 야생동물 촬영하는 것을 취미로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혹할 만한 1초에 10장의 고속 연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야생동물을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연사 테스트를 위해서 야생동물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야생동물이 저기에 있습니다. 사용할 렌즈는요, 18135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싼 렌즈인데 이걸 가지고 과연 연사를 촬영했을 때 얼마나 잘 나올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그냥 뷰파인더를 통해서 잘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처리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떠있어요. 처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뷰파인더로 찍었을 때는 몇 개가 가까이 왔을 때 포커스가 나갔네요. 여기에 있는 그냥 화면으로 띄워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야생동물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우와. 와. 몇 차례 찍은 거야 방금?
여기서 또 여러분에게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은 연사로 촬영하실 때는 반드시 뷰파인더가 아닌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촬영할 때 AF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은 저조도인데요. 저조도 테스트를 할 때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캐논의 기존 바디들이 사실상 저조도에서 그렇게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테스트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굉장히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렌즈가 이 50mm f1.4 렌즈인데요. 워낙 조리기가 밝은 렌즈여가지고 좀 사기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밤에 촬영할 때는 솔직히 조리개 어두운 거 아무도 안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를 사용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ISO 200, 250, 320, 400, 500, 640, 800, 1000, 1250, 1600, 이제 슬슬 보이네. 2000, 2500, 3200, 4000, 5000, 6400, 이제 좀 잡네. 8000, 1만, 12,800입니다. 이걸로만 보면은 저조도가 꽤 괜찮은데? ISO 6400까지는 정말 마음껏 쓸 수 있을 정도의 저조도 기능을 보여줬고요. 최대 ISO인 12,800에서도 솔직히 어느 정도 후보정을 거친다면은 충분히 사용할 만한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 완전히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할 때도요, 어느 정도 ISO 값만 주어진다면은 얼굴 인식 그 창이 뜨더라고요. 눈까지도 뜨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이거 특이하다. 이 얼굴은 인식을 하는데 뜨면은 뭐합니까?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어두우면은 포커스를 못 잡아. 이거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 저기는 또 잡긴 하네. 네 얼굴 인식하는데 못 잡는 게 웃긴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웃긴 발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소개를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풀프레임 DSLR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 때문에 함부로 살 생각을 못 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적당한 가격에도 중고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새 거로도 풀프레임 DSLR이나 미러리스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150만원 돈을 주고 이 캐논의 90D를 구매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솔직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캐논의 크롭바디를 추천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렌즈가요, 쌉니다. 고퀄리티의 렌즈를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정말 타 회사에서는 찾기 힘든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에 제가 사용했는 1018 렌즈라든지 아니면 18135 렌즈, 아니면 캐논에서 정말 자랑하는 50mm 단렌즈 라인업인 이 렌즈 같은 경우는 50mm f1.4 렌즈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10만원 정도에 팔리고요. 이 렌즈 2개, 새로운 렌즈가 아마 30만원 전후에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격이 싸다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지 퀄리티는 정말 다 평타 이상 치는, 여러분들이 믿고 써도 되는 캐논의 렌즈이기 때문에, 그동안 렌즈 사시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캐논의 크롭바디들은요, 아직까지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쭉 좋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슬슬 솔직한 얘기들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이 90D를 사용을 하면서 느꼈는 아쉬운 점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는요, 아마 제가 이 카메라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불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24프레임의 부재인데요. 애초에 캐논의 5D 시리즈가요, 굉장히 유명해졌는 이유는요, 5D Mark II에다가요 FHD 24프레임의 동영상 기능을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프레임이라는 것은요, 캐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나오는 캐논의 DSLR이나 미러리스들은요, 전부 다 24프레임을 빼서
출시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프로나 저처럼 영상에 깊게 파고드는 그런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이지,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여러 일반인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그냥 일상 브이로그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요, 사실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요, 굉장히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기능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인 듯 단점 아닌 단점 같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동안 제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모든 영상은요, 다 24프레임으로 뽑아서 올렸는 영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여러분에게 30프레임이 어떠한 느낌적인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30프레임으로 영상을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운 게 있나요? 평소와 좀 다른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24프레임의 영상을 찍어오고 편집해오고 출력해왔기 때문에 30프레임의 영상들이요, 사실 약간 어색하게 다가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죠? 이번 영상을 보시고 괜찮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은 24프레임이 없어도 괜찮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반전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캐논의 EOS R로 바꾼 이후에는요, 사실 24프레임으로 촬영했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과 대면을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영상에서는 다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지만, 밖에 나가서 촬영하는 그런 시네마틱한 영상들은요, 60에서 24, 24에서 60으로 그렇게 프레임 수를 바꾸는 그런 시간에 촬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60프레임으로 다 찍고 24프레임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들고 카메라에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영상들이요, 크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그냥 이 90D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60프레임으로 다 찍고 편집을 하시면은 큰 어색함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시 드리프트우드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분도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실 때는요, 그냥 60으로 전부 다 찍은 다음에 편집을 하신다고 합니다. Why not just shoot in 60? Like Jesse shoots in 60 all the time and his stuff looks great. Unpopular opinion, I don't even shoot in the all-I codec. I shoot IPB. I shoot 60 at the worst. See you later, codec. guys. I gotta go. I don't even use an ND filter. Yeah, exactly. Dude, my Like, stories are like really? 1/4000th of a second shutter. You straight. I didn't know that. Yeah, You just crank that shutter. really? Yeah. Doesn't bother you? No. 그분의 영상들도 여기 우측 상단에다가 띄워둘 테니까 가서 직접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어떤지 직접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캐논 렌즈들을 이미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으신데 적당한 무게에 굉장히 좋은 그립감, 거기다가 DSLR의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최신형 미러리스의 기능들을 탑재했는 카메라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캐논의 90D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